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V 제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국 전기차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를 굉장히 우습게 봤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는 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자기들은 뭐 우리 중국이 대단하다 해 하는데 그 대단하다 해는 너희들 입장이고, 그러면 그 차들이 왜 글로벌에서 활약하지 못하느냐라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글로벌에서 먹혀야 제대로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차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차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이쁘죠? 중국차 치고는 이게 중국차라는 느낌이 들죠? 막 그렇게 싼 티도 안 나고 디자인을 너무 이렇게 소위 섞어찌게 한 느낌도 별로 안 나죠? 이 차는 지리 자동차에서 새로 브랜딩한 지커라는 전기차 전문 브랜드의 001이라는 차량입니다. 시드 느낌도 좀 나고 K3 쿱 느낌도 나고 니로를 좀 눌러놓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볼보, 그렇죠. 볼보도 지리 거죠. 상당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연차 시대의 명가들이 지리 자동차 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 솔직히 EQ11보다 낫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중국차라고? 뭐, 저기 한문이 있고 뭐, 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차인 건 알겠는데, 이 퀄리티를 보면은 이거를 중국차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전반적인 형태나 공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성능. 사실 성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듦새도 사실 중국차가 4, 5년 전만 해도 만듦새도 형편없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중국차는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몇 가지만 뛰어나요. 이 중국차들이 특이한 게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의 지금 자기들이 자신감 있게 처음 내놓는 이 플래그십 모델들하고 기존의 중국 차들하고의 그 간극이, 기술적 간극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거를 한번 스펙을 보면은 모델 지커 001 브랜드 지리의 지커라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대형급에 속하고요. 출시일이 2021년 4월입니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한화로 환산하면 7,400 정도? 배터리가 100kWh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차량 사이즈는 좀 큽니다. 아이오닉 5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거, 즉 휠베이스도 3m. 근데 공차 중량은 좀 더 나가요. 왜냐면 배터리 무게만큼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벤츠나 뭐 BMW, 토요타 따위는 지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미. 중국 차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공차 중량이 많다는 거. 근데 생각해봐요. 이 공차 중량을 BMW는 이거보다 20kWh의 배터리가 더 적은데 이런 공차 중량이 나온다고 지금. 벤츠나 BMW는. 아니요, 이거는 네온 베이스가 아닙니다. 플랫폼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휠 베이스가 3m나 돼. 그리고 이제 모터 RPM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16,500rpm까지 돌고요. 전륜, 후륜, 뭐 이제 후륜 모델, 뭐 사륜 모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이 퍼포먼스 모델이 그 제로백이 이제 업체에서는 3.8초, 3.9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로백이 실측 이제 유저들이 했을 때 한 4.23초 정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백은 약간 뻥카가 있어. 근데 이제 현대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제로백이 더 빠르잖아요. 실측을 하면.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커 001하고 이제 이 뒤에 또 설명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나 이제 유럽 매거진들의 그 테스트 영상들이 꽤 많아요. 실제 테스트 영상들이. 그걸 보면 이 시트 데이터가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중국이, 그쵸, 지명과의 거리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죠.
약간 아이오닉 5 같은 그런 형태 혹은 EV6 같은 그런 형태의 차량인데 지면과의 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이게 그 위아래로 움직이더라고요. 예, 에어서스 옵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동식 뭐 그 서스펜션의 옵션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고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네 배터리는 얘 같은 경우 리튬 이온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일단 브랜드의 문제도 있거니와 그리고 중국차가 이 데이터 시트와 저 디자인, 저 브랜딩 영상, 뭐 티저 영상 이런 걸 보면 정말 멋있는데 저거의 내구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현재까지는. 그런 거지. 중국 차라는 그 뭐랄까 우리가 신뢰가 아직 가지 않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금 이 값이면은요. EV6 GT의 값이에요. 물론 스펙은 유사해요. 스펙은 유사해요. 근데 EV6 GT랑 얘를 놓고 그러면 뭘 살까? 당연히 EV6 GT를 사겠지, 글로벌은. 왜? 아, 기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지금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근데 북미, 유럽에서 지커 그러면 지커가 뭐야? 그죠? 지리 자동차 뭐야? 중국차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인데 근데 이게 얘네가 계속 이런 차를 낸다고 하면 언제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계가 될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뭐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1편, 2편 같은 데 보면 뭐 현대 타라 그러고는 막 그 내가 너한테 현대를 타라고 할까봐 막 그런 농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현대라는 브랜드가 당시까지도 패스트 앤 퓨리어스 1편, 2편이 나올 때까지도 굉장히 북미에서 무시받는 그런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북미에서 최고의 브랜드 중에 손꼽아요. 5년까지는 무리겠지만 아니야. 근데 전기차니까 몰라요. 생각보다 지금 중국차가 쫓아온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약점인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주행거리가 아직 안 받쳐줍니다. 디테일을 봤을 땐 제어 기술은 확실히 떨어져요. 아직 중국이. 제어 기술은 떨어지는데 하드웨어 스펙을 가져다가 만드는 짝입는 기술은 여전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나 제조에서의 어떤 프로세스의 최적화는 아직 현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을 못 따라가서 이 값이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중국화하고 뭐 자기들 이제 파츠나 이런 것들을 내수화하고 지금 이런 차들도 현대나 테슬라의 플랫폼을 맨날 갖다 뜯어다가 베끼고 그래요. 지금 아직은 경쟁력이 없는데 경쟁력을 곧 갖출 수 있다. 근데 그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10년은 안 걸릴 거라고 봐요. 10년? 길게 봐야 10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5년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5년이냐 10년이냐의 문제는 저 벤츠, BMW 같은 기존 내연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한테 발리냐 안 발리냐인데 사실 이미 발렸어. 이미 발렸어. 그런 시점에서 정말 5년, 6년 뒤에는 얘네들이 좀 뭐랄까 테슬라, 현대에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차종, 가성비 차종 이런 포지셔닝을 브랜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방을 하다가 원본을 넘어선 사례가 우리 옆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모방을 하다가 원본을 넘어선 사례인데 그 원본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넘어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건 좀 이따 같이 좀 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있는 요거 좀 더 소개를 할게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방금 보셨던 지커 001의 C1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바다 1? 바다 1 첫 번째 바다인가? C1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플랫폼 형태를 보시면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모양 같이 생겼죠. EGMP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그죠? 실제로 지금 중국 업체들이 EGMP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EGMP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걸로 지금 생각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에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를 이제 전자제어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전고도 이렇게 높였다 내렸다를 할 수 있어요. 충돌 시 서스부터 주저앉아. 그럴 수 있다. 그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요거는 좀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요 충돌 시에 배터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대각선 이런 설계들 이런 것들 굉장히 EGMP를 많이 갖다가 참고를 했고, 자, 이 형태들 보면 P 시스템 형태나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깎아놓은 거, EGMP가 여기를 깎아놨잖아요, 전면 쪽을. 그러니까 이게 스펙 대비 괜찮죠.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싱글, 더블, 트라이 모터까지 돼 있고, 레인지 스탠더, 뭐 플렉시블 모듈러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모듈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현대가 지금 EGMP가 있지만 뭐 드라 형님 샀던 그 EGV70이라든가 EG80 같은 거, 그런 거는 이걸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요타의 그 ETNGA, 네, 다 발음하지 않을게요. 좀 야한 이름을 가진 그 플랫폼 설명하면서 뭐 플랫폼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모듈레이션이 안 돼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현대처럼 기존의 내연차 플랫폼 약간 큰 플랫폼에다가는 얘네들을 같게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EGV70이나 EG80 같은 경우는 EGMP가 아니지만 EGMP의 기능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일회용이에요? 대발님 그런 거 써보셨나? 전 안 써봤는데.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형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를 잘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랜드들의 스피드가 현대를 한 3, 4년 차이로 정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플랫폼을 봤을 때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다.